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의가본 기적 진행을 맡은 식품의학 전문기자 박태균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때 많이들 힘드셨죠?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정말 자욱하고 바깥 나들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명의가본 기적 시간에는 미세먼지 등 그 환경 유해 물질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인 단국대 의대 예방학 교실의 권호장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미세먼지하고 이제 흡연, 또 흡연 문제도 그렇고 이 분야에서는 워낙 유명하시지만 시청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88년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임상의사를 하지 않고 예방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5년도부터 지금 이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주로 전공하는 분야는 이제 그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그래서 뭐 대기오염이나 황사 문제, 그다음에 중금속 문제, 뭐 간접흡연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실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좀 돈 벌려면 임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갑자기 기초로 하시기로 마음을 드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동기생들이 대부분 임상을 하지만은 근데 저는 이제 좀 임상이 적성이 잘 안 맞아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임상은 이제 상대적으로 시야가 좁은 반면에 이제 예방의학 분야는 또 시야가 넓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올해는 사실 유난히도 미세먼지가 잦았잖아요. 특별히 올해 저렇게 빈도가 높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올해뿐 아니라 최근 한 2, 3년 동안 이제 미세먼지가 높은 날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개선됐나요? 네. 그래서 2012년도가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때 가장 좋았습니다. 2012년도. 근데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반등했기 때문에 이제 더 상대적으로 낮았다가 높아지니까 이제 좀 높게 느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근 한 뭐 1, 2년 전부터 이제 우리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좀 무관심하셨는데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이렇게 예보를 해주고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인식도가 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최근 2, 3년 새 미세먼지 농도가 좀 반등한 거, 그다음에 인식이 높아진 거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잦아진다고 국민들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요. 왜 그동안 그러면 계속해서 조금 미세먼지가 줄어들었고 또 왜 다시 또 반등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대기질 이제 특별 대책을 세워가지고 2004년도부터 뭐 이제 경유차 계속 그 천연가스로 교체하고 이런 이제 일련의 노력을 하면서 계속 줄어들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노력이 이제 최고점에 다다르는 게 아마 2012년도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로 좀 느슨해진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또 기상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기상 요인 같은 게 이제 조금 2012년보다는 최근 2, 3년 동안이 미세먼지 농도를 좀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저번보다는 하여튼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는데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도 먼지 중에 작은 입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초미세먼지는 이제 더 작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미세먼지 안에 초미세먼지가 포함되는 거죠. 그 중에 더 작은 거를 이제 그러니까 전체 먼지 중에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 그 중에 더 작은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그 먼지의 직경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경. 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이제 초미세먼지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PM10, PM2.5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그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흔히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 것이 머리카락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한 올을 딱 해서 그거의 단면 있죠. 길이가 아니라 그 단면이 한 60 마이크로미터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 마이크론 이하의 먼지라고 한다면 그거 6분의 1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세균이 보통 크기가 0.5에서 한 5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하니까 미세먼지는 이제
뭐 세균 정도 크기의 먼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거의 세균만 진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로 봐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입자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게 이제 왜냐면은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입자 크기가 건강 영향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큰 입자의 먼지는 네. 코에서 다 걸러지거든요. 아, 코에서. 네. 그다음 입자는 뭐 이제 기관지에서 걸러지고. 네. 그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에 피를 주려면은 네. 폐의 가장 끝 부분까지 이제 폐포까지 다다라야 되는데 계속 도착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입자가 굉장히 작아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입자 크기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PM10 정도는 그러면 그 폐까지 안 가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PM10이 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고요. 예.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호흡성 분진이라고도 하거든요. 아. 호흡기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폐포까지 들어가는 거는 PM10 중에서도 더 작은 입자들. 초미세먼지. 예, 초미세먼지들이 이제 그 폐포까지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면 독성이 좀 초미세먼지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입자의 크기가 작아서 폐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이제 독성이 나타난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폐포까지 도달하는 초미세먼지의 성분이 예. 뭐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온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유해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 초미세먼지라는 걸 아마 들어보신 게 비교적 최근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이 초미세먼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0년대부터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초미세먼지는 조금 이렇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초미세먼지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근데 선진국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오래됐죠. 예. 심지어 중국도 우리보다 먼저 초미세먼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냥 미세먼지에 좀 주력하다 보니까 좀 초미세먼지를 좀 이제 관리를 좀 늦게 시작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 기준하고 미세먼지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네.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장 평균보다 좀 높습니까?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런 미세먼지 기준의 가장 이렇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세계보건기구 기준인데요. 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기준을 설정하냐면 그 농도 이하라고 하면 건강 문제가 없는. 근데 그 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키기 어렵네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몇 가지 중간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간 기준,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지만 예. 좀 이제 그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기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미세먼지 안에는 뭐 아까 중금속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유해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그 미세먼지 그리고 특히 이제 초미세먼지 성분을 보면은 이제 뭐 탄소 성분도 있고요. 탄소는 우리 왜 그 디젤 매연 까만 그렇죠. 매연 있지 않습니까? 그 디젤 매연은 1등급 발암물질로 네,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로 탄소 성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온 성분이 이제 뭐 황산염, 질산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원래는 이제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가 공기 중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2차적으로 생성된 그런 이제 입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비소나 납과 같은 이제 그 유해 중금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발암물질인 그 우리 그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왜 탄 고기 먹으면 그 있는 그것도 1급 발암물질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미세먼지에 좀 유해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황산가스 말씀하시니까 거기도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천식 환자한테 굉장히 안 좋겠네요. 그렇죠. 네. 천식 환자한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미세먼지가 주로 유발시키는 질환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아황산가스에 노출되면은 천식이라는 게 왜 기도가 과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 호흡곤란이 있고 뭐 쌕쌕 소리 나고 이런 병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세먼지나 그 아황산가스에 노출되면은 기도의 과민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천식 환자들은 이제 증상이 이제 악화됩니다. 요즘 뭐 사실 미세먼지 그러면 중국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중국에서 뭐 문제가 되니까 한국에서 그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중국에서 넘어온다라고 사람들이 각인되게 된 그 예가 한 2, 3년 전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춘절 때, 구정 때 그 중국에서 폭죽을 엄청나게 많이 쏘잖아요.
그래서 폭죽을 써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되게 높아졌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전달되는 게 이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그럼 폭죽이 한국으로 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발생한 미세먼지들이 예. 이제 그 바람을 타고 이제 한 2, 3일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이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 거죠. 높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발 스모그라는 거가 이제 국민들한테 각인이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예. 그게 그 주요 소스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뭐 그 모델링이라는 게 이제 사실 할 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부 모델링한 결과를 보면 뭐 한 30에서 한 50%가 중국에서 넘어온다. 30, 50%는 굉장히 큰 건데요. 굉장히 높게 추정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얼마큼이 넘어오는지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건 뭐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높게는 30에서 50%인데 네. 낮게는 어느 정도까지 봅니까? 낮게는 뭐 이제 그 거의 안 넘어올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계절에 따라 다를 거고 또 오염 농도에 따라 다를 거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가 예. 메이드 인 코리 차이나보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훨씬 더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그러면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건 주로 어디서 연유해가지고 생기게 됩니까? 그 이제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PM10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예, 미세먼지죠. 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로에 깔린 먼지들이 비산 날리는 거, 네. 그다음에 흙에서 날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은 부분을 그 차지하고. 비포장도로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네. 포장률이 높아지면 그러면 조금 낮아지겠네요. 뭐 그렇긴 하지만은 왜 포장도로에도 뭐 마모된 타이어라든지 이렇게 뭐 네. 먼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 태워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뭐 어떤 종류든지 연소된. 연소에서 생기는 먼지는 대부분이 초미세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 그게 가장 크겠네요. 대도시에서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굴뚝 속에. 그렇죠. 그 공장이나 네. 발전소. 그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우리 숯불구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거기도 그 초미세먼지의 또 중요한 발생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태우면 초미세먼지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태우면 초미세먼지가 생기고 네. 그 속에 발암 물질인 벤조필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태우는 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죠. 뭐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건 자동차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자동차 그 배출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예. 예, 강화시키고 사실 이번에 그 폭스바겐 문제 생긴 게 그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을 맞추려다가 예. 생긴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래된 그 경유차를 이렇게 그 필터를 부착을 시키거나 예. 배출 저감 장치 아니면은 이제 오히려 폐차를 유도하거나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운행을 좀 줄이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정책적으로. 네. 근데 그 종이 궁금해서 여쭤보시는데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네. 경유 우리가 보통 경유 아니면 네. 휘발유 그다음에 뭐 디젤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원료로 그랬을 때 어떤 게 가장 그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나요? 아무래도 이제 경유차가 이제 그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DPF라고 그 필터를 달면서부터 이제 미세먼지는 많이 줄였죠. 근데 여전히 이산화질소는 이제 잘 좀 해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피라미드 모양과 비슷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피라미드란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거는 이제 죽는 거고요, 그죠? 그렇죠. 일찍 죽는 거. 그 다음에 뭐 죽진 않다 하더라도 뭐 호흡기 질환이나 뭐 심장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거, 응급실 방문하는 거. 그 다음에 병원까지는 안 가지만 뭔가 이렇게 불편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증상은 못 느끼지만 뭐 면역력이 떨어졌다든지 또는 뭐 폐기능이 감소했다든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좀 배치를 시켜보면은 더 심한 피해일수록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덜 심한 피해일수록 피라미드의 하단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꼭 모양이 피라미드 같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가벼운 사람들은 좀 더 많고 그렇죠. 좀 심한 사람은 위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오염이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곧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대기오염, 미세먼지 때문에 입원을 한다는 거고요. 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한다는 거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못 느끼는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그 미세먼지로 인한 추가 사망자 네.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서 꽤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 예측된 수치가 있습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예측치들이 있는데요. 네. 그 최근에 나온 이제 국내 연구진이 보고한 수치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15,000명 정도가 그 대기오염 때문에 추가 사망한다는 그런 보고를 연간이요? 연간. 이거 엄청난 그러니까 숫자네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에서 보통 한 해에 죽는 사람이 한 10만 명 내외인데 예. 15,000명이면 이제 엄청난 숫자죠. 예. 근데 이제 우리 한 가지 조금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은 그 미세먼지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사망자는 직접적으로 원인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교통사고 사망자인지. 근데 미세먼지 사망자는 사망하신 분 중에 누가 미세먼지 사망인지를 개별적으로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사망의 몇 퍼센트 정도가 미세먼지에 기인한다는 거를 추정할 수는 있는데 개별적으로 카운트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통사고 사망이랑은 조금 이제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다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미세먼지 때문에 더 일찍 죽은 자기 수명을 수명을 다 못 채운 채우고. 그런 분들의 숫자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게 수도권에서만 15,000명.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미세먼지 사망 같은 경우에는 조기 사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찍 죽었다는 거죠. 돌아가셨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이 이제 곧 저 독감 시즌이잖아요. 독감 시즌인데 미세먼지하고 독감이 서로 겹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우리 폐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 폐 염증을 초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폐가 갖고 있는 이제 그 면역력이나 방어 기전을 떨어뜨리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인플루엔자나 세균 감염이 취약해지는 거죠. 더 쉽게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인플루엔자에 쉽게 걸리고 그다음 걸렸을 때 폐렴으로. 그 증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 최근에 이제 좀 중국에서 나온 연구를 하나 보니까 네. 그 베이징에서 네. 미세먼지가 높았을 때 예. 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인플루엔자도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가 좀 괜찮았던 해에는 인플루엔자 유행도 적고 그런 이제 연구가 보고가 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일종의 면역력을 좌우하는 그렇죠. 그런 인자로 그렇죠. 작용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사람의 개인의 면역력을. 자,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호흡기에 영향을 미쳐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천식이라든가 또는 감기, 독감 이런 그 호흡기 질환 환자한테 피해를 준다. 이거는 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미세먼지가 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그 대기오염 사망자가 한 연간 한 700만 명 된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80% 가량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호흡기 질환이 아니고 아니요. 호흡기 질환은 이제 20%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일반 국민들이 이제 사실 쉽게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네. 실제로 그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이 이제 심혈관 질환 사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기전은 예. 대개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왜 그 폐포에 와서 염증반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염증이 2차적으로 전신적인 염증을 일으키고요. 예. 그게 첫 번째고. 예. 그 다음에 미세먼지 중에 특히 더 작은 입자들, 우리가 왜 나노 입자 이런 것들은 예. 그냥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경계를 자극을 해서 이제 교감 신경계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부정맥을 유발시키거든요. 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 전체적인 결과가 뭐냐면은 그 혈관을 수축시키고, 아, 미세먼지가. 네, 그 염증 반응에 따라서, 반응을 일으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응고성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 혈전 같은 게 많이 그렇죠. 생기죠. 아. 혈류가 가는 길은 좁아지고 혈전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험이 많이 높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에 의해서 혈전죽, 피떡 같은 게 생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막혀가지고 네. 혈관 질환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이제 부정맥을 이제 아, 유발시키고, 네.
진짜 지금 그 얘기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보통 그 8대2가 오히려 호흡기가 8, 그 다음에 뭐 이 정도가 다른 게 2 정도일 것 같은데 반대로 호흡기는 2고 오히려 심혈관계가 8이니까 오히려 심혈관계가 문제 있는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외부에 나가는 거 더 조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미세먼지에도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겨울이 좀 아무래도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월별로 농도를 보면은 이제 그 제일 나쁠 때가 이제 12월, 1월, 2월. 그때 겨울에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좋을 때는 뭐 8월 달, 여름에 7월, 8월, 9월 이때가 제일 그때는 하늘도 막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 청명한 가을 하늘. 그게 이제 미세먼지가 낮은 때랑 관련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여름에는 이제 장마철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또 식혀 나가는 거죠. 눈도 조금 그런 씻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여름이 좋고 겨울이 나쁘고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우리나라는 또 봄에 이제 황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황사가 오는 계절 같은 경우에는 황사가 많이 온 경우에는 또 3월, 4월이 또 제일 높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미세먼지 하면 중국 베이징이잖아요. 네. 전 세계가 베이징을 주목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 베이징이 특별히 심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이 자주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베이징이 대기오염이 제일 심한 도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인도에 있는 도시들, 뭐 델리나 뭐 이런 데가 더 심하고요. 그다음에 뭐 몽고의 울란바토르 뭐 이런 데가 더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징이 이제 아무래도 중국의 수도고 대도시다 보니까 거기서 높아지면은 관심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높기도 높은데 그 베이징이 이제 미세먼지가 높은 거는 원래 중국이 석탄을 기반으로 한 이제 에너지 체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한 이제 미세먼지가 많고 거기에 추가로 요즘에 이제 북경이 이제 워낙 그 대도시다 보니까 자동차가 또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같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그 대기 오염이 심한 그런 대도시에 이제 오명을 쓰고 있죠. 어떤 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남북 간의 그 사망자 대기 오염 사망자가 차이가 엄청나다면서요? 아 그게 이제 그 강 이름을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강을 중심으로 난방 정책이 다르답니다. 그 강의 북쪽으로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겨울에 난방을 하고 그 강의 남쪽으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기온이 따뜻하니까 난방을 이제 안 하거나 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난방을 하는 그 강 이북이 이제 훨씬 사망자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대기오염 사망자가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 보도 저도 아주 되게 인상 깊은 그런 연구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만약에 요즘 같은 때 중국에 워낙 많이들 여행하시니까 여행객들한테 조금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십니까? 글쎄요, 이제 사실 뭐 여행 목적에 따라 다른데 그냥 단순히 관광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난방철인 이제 겨울에는 이제 그 스모그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겨울보다는 이제 여름에 가시는 게 좋겠죠. 북경도 이제 여름에 미세먼지 농도가 낮거든요. 네. 그래요? 그럼 요즘 가신 분들은 그러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됩니까? 그건 이제 뭐 그 스모그라고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뭐 스모그가 심한 날은 뭐 이렇게 마스크 쓰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심하고 우리 또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15,000명이라는 굉장히 쇼킹한 그 숫자도 제시해 주셨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요즘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뭐 그 1차적으로 하는 대책들은 이제 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려는 노력. 그다음에 이제 뭐 공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염 총량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배출할 수 있는 오염량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 예보자 경보제 같은 경우도 정부가 이제 미세먼지 수치를 미리 국민들한테 알려줘서 국민들이 주의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정부 차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수준이 어느 정도일 때 외출을 이제 삼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미세먼지 예보제에 따르면 한 4개 정도 구분하거든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근데 이제 그 나쁨이 이제 그 미세먼지 농도로 한다고 하면은 한 80쯤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1세제곱미터당 80 마이크로그램. 근데 그 미세먼지의 24시간 기준치가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이 한 80%가 정도면 정부에서 나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냥 뭔가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뭐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해도 상관없고 나쁨이 되면은
노약자라든가 또 호흡기 곤란자, 심혈관 질환자 이런 사람들은 좀 외출을 삼가는 게 좋겠네요. 예. 그 마스크 착용도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마스크는 이제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마스크를 쓰면 미세먼지는 확실히 덜 들어오죠. 덜 들어오는데 이제 문제는 공기도 덜 들어오거든요. 공기량도.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질환자들, 호흡기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냥 일률적으로 마스크 써라 이렇게 이야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노출은 줄지만 공기량도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냥 뭐 일률적으로 착용을 하기 이렇게 권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이제 어쨌든 마스크를 쓰시는 경우에는 그 마스크 종류에 따라서 우리 보통 이제 보온용 마스크는 이제 효과가 이제 별로 없고요. 이제 마스크를 쓰시려면 정부가 이제 황사용 마스크로 인증한 마스크들이 있거든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KF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KF 80 그러면은 그 80%까지 잡아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F 94 그러면 94%, 99 그럼 99%인데 그냥 무조건 숫자가 높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닌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면 쓸수록 더 답답한 거죠. 공기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보통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황사용 마스크 KF 80 정도를 쓰시면 네. 그래도 한 20 정도는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득과 실을 따져보면 그게 훨씬 더 네. 나은 선택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 저기 미세먼지가 많을 때 보통 그 돼지고기 먹으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그 예전에 탄광에서 일하시는 광부들이 그렇죠. 이제 일 끝나고 이제 돼지고기 먹고 이제 이런 데서 아마 기인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돼지고기가 이제 기름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목에 낀 먼지들을 이렇게 좀 걸러주는 역할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우리 미세먼지의 건강 피해라는 게 저 폐 깊숙이 들어간 그런 이제 침착된 먼지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처법이랄까 뭐 이런 거 한두 가지 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일단은 뭐 그 외출을 줄이는 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제 그런 게 그 뭐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돼지고기 말씀하셨지만은 그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피해를 나타내는 기전이 주로 그 산화작용에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으면은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아까 염증 일으킨다고 하는 게 바로 그 항염증 물질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드시고 뭐 물 충분히 드시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또 흡연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뭐 근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만약에 담배까지 피우게 된다면 당연히 건강에는 안 좋겠죠.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던 연구자들이 그걸 따져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미세먼지가 심할 때 그거를 하루 종일 마시면은 미세먼지 양이 몇 그램이나 되는지 이런 걸 뭐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담배랑 비교를 했는데 국내 연구자가요? 아니 외국에서 이제 한 거죠. 담배 같은 경우에 한 개 피를 피우면은 초미세먼지가 한 12mg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12mg인데 그게 이제 어떤 수치냐면은 그 북경에서 대기오염이 되게 심했을 때 그래서 막 적색 경보가 발령되고 최악의 대기오염 때 하루 종일 마시는 그 미세먼지 양이 그 정도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북경에서 그것도 최악의 날. 네, 그래서 그거를 흡연자 입장에서 보면 담배 한 개 피를 더 피우는 꼴이니까 이제 뭐 그닥 그 더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비흡연자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담배 한 개 피는 효과니까 그건 이제 굉장한 또 그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아주 심한 날,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은 담배 한 개 피를 피는 모든 국민이 시민이 이 한 개 피를 피는 것 같은 결과다 이런 말씀 재미있는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명이 이제 명의가 본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이것도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가까운 시일내는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기가 좋은 데가 제주도인데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도 세계보건 기준치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적인 이제 미세먼지 농도의 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그걸 이렇게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죠. 예. 네, 그래서 네, 뭐 자동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직도 그 화석 연료를 굉장히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석탄 발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려는 좀 정책적 노력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최선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리적인 위치로 보면은 중국이 있고 우리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넘어오면 일본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삼국이 좀 모여가지고 뭐 이런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 같은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한국, 중국, 일본이 그 환경 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매년. 그리고 이제 그 회의할 때 이제 중요한 이제 아젠다가 이제 대기 오염, 뭐 황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국제 협력하는 체제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오염원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획기적으로 줄여주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회담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좀 이제 긍정적인 소식은 중국도 이제 최근 한 1, 2년 전부터 이 문제를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인대회에서 그 중국의 이제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전인대에서 이제 대기 오염을 강화시키는 그런 법률도 통과시키고 이런 걸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면은 굉장히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소중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검색 포털 네이버가 올 1월부터 11월까지 모바일 검색어를 집계해 봤는데요. 지난해에 비교해 검색 횟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키워드가 바로 이 미세먼지였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또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예방의학 전문가인 권호장 교수님과 미세먼지와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권 교수님 말씀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